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박 시장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된 주택 공급 확대 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선 양천구의 출산 보육 정책을 알아봅니다. 양천구는 매년 구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늘리고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행정 1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 임기를 절반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서울시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부로 제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 이후 박원순 시장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고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지역 정치인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등 예정됐던 의사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셔서 마음이 상당히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게 일정이 원래 오늘 2시에 있었는데요. 잠정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박 시장님과 시정을 같이 논하고 또 구정을 업무하면서 많은 부닥침도 있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지며 장례 기간은 5일, 발인은 13일입니다. 시민 분향소는 서울시청 앞에 설치됐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14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정부가 공공이 관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정부 들어 22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덧붙여 주택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 구성된 주택 공급 확대 TF를 운영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도심의 고밀 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관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시 실거주 2년 조건 등 6.17 대책에서 강화된 재건축 규제는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 조정하는 등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제8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장 선거가 무산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9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장과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인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재무건설위원장에는 정준호 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추천을 받아 후보로 올랐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못 넘어 부결됐습니다. 구의회는 1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재무건설위원장 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의원 간 내부 갈등으로 무산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회기를 연장해 13일 오전 11시 4차 본회의를 열어 재무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정책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천구의 출산과 또 보육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천구 출산보육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산보육과라는 이름에서 조금 짐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과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출산보육과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주요 사업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아동 및 가정 양육수단 지급과 그리고 공공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또 민간 보육시설 인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산 장려 정책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뭐 양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 양천에서는 좀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출산 장려 사업으로는요, 출산 지원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둘째 아는 50만 원, 그리고 셋째는 7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는 100만 원이고 다섯째 이상은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양천구에서 2017년에 그 양천구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 및 그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 출산 친화도시 조성협의회라는 자문기관을 두고 있고요. 자문기관에서 이제 출산 장려하고 그런 정책을 저희가 이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자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저출산 대책은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보육과 교육 그리고 이제 육아 부모의 직장 생활이나 또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더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천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어떤 보육 정책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경제적인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만 7세 미만 아동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월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월 10만 원이나 20만 원씩 지원하는 가정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44%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50% 정도로 이제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꾸준히 이제 매년 5개에서 이제 10개 정도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총 8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문화된 보육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2011년부터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이제 보육 교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대체교사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 도서관하고 열린 육아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정 양육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난감 도서관이나 뭐 열린 육아방 등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양천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곳 바로 좀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이 개관을 했는데 좀 어떤 곳인지 설명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이제 미세먼지 등 날씨하고 계절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실내에서 그 아이들이 놀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려고 저희가 조성을 계획을 했고요. 실내 놀이터는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이 참 많아요. 네, 현재까지 실내 놀이터는 보통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어서 보통 이용료가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이용을 하는데 좀 부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제 실내 놀이터를 제공해서 수급자 등 이제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는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경제적 부담이 좀 완화시키려고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공공형 실내 놀이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 말 중에는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책브리핑 심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자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죠.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지자체에선 현장 교육을 대신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선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신나는 질문나라를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양소진 배우모아 담당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소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신나는 질문나라라는 교육 콘텐츠가 공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신나는 질문 나라인 신나라는 언택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었고요. 주제는 전환, 안전, 노동과 인권, 젠더 등 사회적으로 약간 인식이나 개선에 요구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고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하기 어려운 4가지 주제를 각 주제별로 4편의 소주제 영상까지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이용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신나라 이외에도 은평구 평생학습관 유튜브에 다른 언택트 교육 콘텐츠가 있어요. 은평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서 수요책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공개가 되고 있고 영어 활동가 선생님들이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주되게 학습하였던 숨은고수 교실이 5월부터 온라인반을 개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시민대학과 은평평생학습축제인 공감한 데이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을 병행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강의가 중단이 되면서 주민들의 학습 공백도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아쉽다는 의견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되면서 국민들이 재개관 일정에 대한 문의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학습관은 휴관 상태이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학습 방법을 고민하느라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저희뿐만 아니라 마을 강사분이나 교육활동가 선생님들도 처음 접하는 이러한 온라인 수업 같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 수업을 병행을 해서 앞으로도 이런 온라인 강좌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을 모르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나는 질문나라와 같은 언택트 교육 콘텐츠 계획이 또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신나라 이외에도 은평구 평생학습관 유튜브에 다른 언택트 교육 콘텐츠가 있어요.
은평 어린이 영어 도서관에서 수육 책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공개가 되고 있고 영어 활동가 선생님들이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주되게 학습하였던 숨은 고수 교실이 5월부터 온라인반을 개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은평시민대학과 은평평생학습 축제인 공감한 데이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을 병행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이 중단되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양천구 소식입니다. 양천구도 2021년도 주요 민관 협치 사업 선정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다른 풍경인데요. 비대면 방식으로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협치 사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양천구청 주민협치과의 김경선 주무관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네, 주무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민관 협치 의제 사업을 선정하는 자리죠. 양천 가치마당이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 대강당에서 한 150여 분 정도 모시고 양천 가치마당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 저희가 못 만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고자 합니다. 처음 시도되는 온라인 공론장이고 게다가 생방송이라 저희가 2개의 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 이렇게 2개의 채널을 통해 진행이 되는데요. 구민 여러분께서는 다음 주 금요일이죠. 7월 17일 오후 2시 양천구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접속을 해주시고 동시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1부에서는 2021년도 민간협치 의제 사업 설명 및 댓글 토론이 있고요. 이어 2부 순서에서는 최종 우선순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또 이번 주요 민관협치 사업 후보로는 어떤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올라간 민간협치 의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양천, 우리 동네 골목길 활성화, 주민기술학교를 통한 자바라 일자리, 1인 가구 지원, 나 혼자서도 잘 산다, 스마트한 양천, 커뮤니티 활성화, 초록마을 힐링 양천 이렇게 7개 분야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발굴된 의제 건수가 190건이었는데 유사한 사업을 묻고 추려 이렇게 최종 7개 분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양천의 모습이 이 7개 분야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투표를 하면 되는지 또 투표하고 싶은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채팅방 오른쪽에 돋보기가 있어요. 그 옆에 말풍선 플러스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셔서 양천 가치마당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이 보입니다. 입장하셔서 투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아하는 체외 분야에 한 표 던져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모든 주민들이 그래도 다 참여할 수 있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쭉 이어질 텐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과 같이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투표 진행 방식 신선한데요.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풍경인 듯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청 주민협치과 김경선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천구가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동별로 1개 내지 2개의 장소를 선정해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는 기존에 있던 실내 무더위 쉼터를 축소 운영하고 소공원과 나무 그늘, 정자 등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